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광풍이라고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찬반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의령군이 기부 체납을 약속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종환 회장 생가를 사용 승인해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허가한 초고층 건축물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도시계획까지 변경할 예정이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20여 개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광풍이라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정치 성향까지 꼬집어 언급하며 무상급식 감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감사를 떠나 무상급식 찬반 논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을 정면에 대고 정치적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 좌파의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자치단체장들이 부득이 끌려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상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서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 정책을 확대해서도 안 된다며 무상급식을 부정했습니다. 홍 지사는 어제도 페이스북에 도민세금 822억 원을 쓰면서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다며 감사 없이는 지원은 없다고 말해 무상급식 감사 강행을 못 박았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무상급식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 학교는 9개 시군에 있는 초중고 90개 학교, 고등학교 20곳은 수능일인 13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비한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감사를 강행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8천억 원의 장학재단을 설립한 관정 이종환 선생. 재단과 의령군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농지에 이 설립자의 생가를 새로 짓는 대신 집은 의령군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완공되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령에 세워진 국내 최대 규모 장학재단 설립자의 생가. 터 6,062제곱미터에 한옥 건물 9채가 들어서고 화려한 정원까지 꾸며졌습니다. 애초 농림지역이라 생가를 세울 수 없지만 지난 2012년 의령군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특혜를 줬습니다. 농지익을 좀 바꿔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해가 다른 걸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절대 못 가겠지. 거의 3배, 4배 상당히 됐다고 봐야 돼. 대한민국 재벌이 고향 와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생가 소유권을 재단이 의령군에 무상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특혜를 제공했지만 완공 2년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의령군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일주일 안에 낼 계획입니다. 건축물 신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건축물을 지었고 그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게 맞고 기부찬압 촉구를 하든지. 의령군은 왜 이런 특혜를 베푸는 걸까? 기부 체납 협약은 재단 전 이사장과 맺었지만 재단 설립자 아들이자 생가 소유자인 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 사용 승인부터 먼저 내준다는 것은 기부 체납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약속까지 해놓고 슬그머니 발을 빼는 국내 최대 장학재단. 하지만 의령군은 끝까지 특혜를 제공하는 데 급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거제시도 특혜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KBS가 보도한 초고층 건축물의 허가 과정이 석연치가 않은데요. 거제시가 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도시계획까지 바꾸겠다는 것도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49층, 높이 150m가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거제시는 현장 앞바다를 빈 땅으로 간주해 초고층 건축을 허가했지만
바다를 빈 땅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바다는 매립돼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빈 땅으로 볼 수 없는데도 허가가 이루어져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거제시는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까지 바꿔가며 허가 기준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고전항 매립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원이나 금지된 공지로 확보를 해놓고 실시 설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는 초고층 건축물 허가 이전에 상업용지 개발이 정해져 있었다며 용도 변경에 난색을 나타냅니다. 상업용지는 분양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건축할 수 없는 공원 등으로 바꾸면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초고층 건축물 허가 때문에 용도를 바꾸는 건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거제시와의 협의에서 불협 화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까지 했습니다. 도시계획 충돌에 또 다른 민간 사업자와의 마찰까지 예상되면서 초고층 건축물 허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이 757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업 투자가들을 위한 신기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오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로 각광받는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소재는 IT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분야. 폴리머 필름을 이용한 기존 디스플레이 소재는 수분과 산소 투과에 취약한 게 단점인데 재료연구소에선 산화 알루미늄과 실리콘계 산화물 방막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폴리머 재료의 가스와 수분 침투를 억제하는 기술로서 방막 재료는 주로 치밀하면서도 투명한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의 물리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연성을 강화한 새로운 합금 기술도 자동차와 항공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재료연구소가 기업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20여 개 신기술을 자체 개발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다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연구소 간의 거리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행사라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올해 처음 열린 킴스테크 페어는 이 같은 신기술을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이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전국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여기 기술을 또 이전한다고 하면 이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금액에서 넣으면 저희도 수용할 의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에겐 신기술은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고등학생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배구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구 여자 국가대표팀 세터인 진주 선명여고의 이다영 선수. 자로잰 듯한 토스로 공격을 이끌어냅니다. 좌우 쌍포가 잇따라 상대 코트에 공을 내리꽂고 중앙 공격수와 속공 등 한 수위의 기량으로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역시 국가대표 공격수인 언니 이재영 선수도 한 세트만 뛰며 가볍게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올해 전국대회 2관왕을 차지한 선명여고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쌍둥이 자매와 선수들의 고른 기량으로 전국체전 금메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많이 안 있어서 손발 좀 맞추기 많이 어려웠는데 일단은 전국체전 와서 점수 잘해서 이제 우승하는 게 저희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전국체전이라는 큰 고등학교 시합에서 같이 서로 믿으면서 서로 열심히 하면서 꼭 우승하고 싶어요. 네. 올해 전국체전 5연패에 도전하는 양산시청은 1회전에서 결승 상대인 수원시청을 만났습니다. 13년승의 기록을 이어온 양산시청은 1대3으로 아깝게 져 5번째 전국체전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체전이 덜째인 오늘 경남 선수단은 수영과 정구, 사이클, 보디빌딩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 의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은
형사소송법상 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영국 에어버스사와 1,332억 원 규모의 A320 기종의 날개 하단 패널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계약한 패널 공급 계약에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고 대당 판매가를 인상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은 카이의 지난해 매출액 2조 163억 원의 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면서 문인 화가인 이명숙 화백의 수묵으로 향기로운 세상을 만나다 전시회가 오늘 마산 대우백화점 더 갤러리에서 개막돼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문인화와 사군자 등 이명숙 화백이 교직 생활 중에 창작한 작품들을 모은 이 전시회는 자연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특유의 붓끝으로 끄집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7% 올리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7% 50만 원 올려 총액 4,326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해시의회와 고성군의회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를 적용해 의정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민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경남에서도 지역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민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의령군이 197만 3천 원으로 전남 고흥군보다 1,000원이 적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이 지출했습니다. 반면에 창원 성산군은 83만 3천 원으로 수원 영통구 76만 1천 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적게 지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공단 주변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 167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개월 동안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48곳, 또 폐기물 매립장 주변 16곳, 어린이 놀이시설 21곳 등 16개 지역 167곳에서 중금속과 유류 등 22개 항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안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12개 저축은행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6곳의 가중평균 금리가 전국 6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전국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동남권이 8.82%로 가장 높았고 또 수도권이 8.71%, 대구 경북이 8.41%, 강원권 6.1%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금리는 시중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하나은행 3.58%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1억여 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